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신규 기업 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강승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클라우드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인류의 건강은 물론 전 세계 기업과 각국 경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수개월 이후에 필요한 변화 요인들을 파악하고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안정화 방안,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성장 전략들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아마존 웹서비스의 클라우드를 통해 어떻게 잘 준비하실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오늘 발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고 싶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아마존 웹서비스의 클라우드의 가치, 그리고 어떤 점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경제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를 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실은 내년은 실은 5% 플러스 성장, 그러니까 그 차이가 거의 한 10% 이상 나는 그런 큰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도의 경제 상황에 비교해서는 99.6% 수준의 경기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지금 경제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고, 또 기업 환경의 변화를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일상생활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실은 개개인의 삶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이렇게 전달드리는 행사 자체도 예전 같으면은 아마 오프라인에서 직접 고객들을 만나 뵙고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지속적인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우리의 일상생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5,500만 명 이상, 그 다음에 신규 확진자 수주 전 세계적으로는 35만 명,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오늘 현재 녹화하고 있는 현재 300여 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기록이 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이제 우리의 개개인의 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실은 산업 구조의 변화는 지속돼 왔습니다. 특히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로 보시면은 글로벌 신문 광고의 몰락,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디지털 광고로 거의 다 전환되고 있어서 2009년도의 금융위기 이후로 현재 이제 광고 시장은 그 이전에 한 50% 수준밖에는 안 되고 있고요. 특히 두 번째로는 아이폰처럼 그런 파괴적 혁신을 가져온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다 아시겠지만 블랙베리와 같은 그런 제조사, 또 특히나 핸드폰의 강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카메라 시장을 들 수 있는데요. 카메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디지털 SLR이라고 하는 그런 카메라 시장이 굉장히 붐을 이루다가 지금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고 시장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실은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는 파괴적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는 바로는 이게 코로나 이후로는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가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파괴적 혁신, 그런 업종을 아우르는 그런 변화가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예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격 근무라든지 그런 큰 변화들을 가져오고, 특히나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하지 않던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가 더더욱 가속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기업의 5대 경영 전략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떤 식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영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제 리서치 업체에서 많은 자료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5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더 이상은 워킹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리디자인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올 초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조달이 안 돼서 아마 생산 차질을 빌었던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왔었던, 코로나 이전에 갖고 왔었던 글로벌 밸류 체인은 이제 다시 한번 리디자인 돼야 되는 것들이 새로운 경영 전략의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급속하게 진행됐었던 어찌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는 조금 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의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메리칸 퍼스트로 이제 대변됐던 그런 자국 무역 우선주의들이 더 이제 성행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또 같은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체결되었던 RCEP과 같은 다자간, 지역 간 무역 체계 등의 변화가 동시 다발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변화가 필요한 것을 경영 전략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아마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아마 더더욱 더 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비대면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진입이 훨씬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 이런 디지털 혁신 전략을 어떤 식으로 다시 세우고 또 그걸 어떻게 가속할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G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인데요. 이 단순히 재무적인 경영 지표를 넘어서서 이런 비재무적인 경영 지표도 어찌 보면 기업의 생존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로 다시 한번 평가받고 있고, 이런 경영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실은 굉장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의 경영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늘 생각하셨겠지만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코로나 이후에는 소비자들의 의식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영역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비 패턴이 기존에는 없던 소비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그리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고객 중심적 경영 전략은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영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진짜 필수 불가결한 기술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중심의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고객의 데이터들에 기반한 전략을 수입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데이터에 기반한 혹은 커스터머의 그런 행동에 기반한 그런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필수 불가결한 기술 요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동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AI라든지 머신러닝을 활용한 그런 속도 혹은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기술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큰 2가지 기술 요소의 변화에 맞춰서 그러면은 그런 기술 변화를 맞추기 위한 플랫폼이 하나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플랫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집 모양, 건물 모양의 그림을 갖다 놨는데, 어찌 보면은 이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3가지 큰 기술 요소의 핵심 성공 요소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그런 기술 요소들은 당연히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이 뛰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더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기반 하에
데이터들이 처리돼야 되고 그런 데이터들은 또 민첩성을 가지고 애질리티 있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마치 저희가 보기에는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대가 견고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건물의 안정성과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의 도입은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의 진화 단계라고 제가 장표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기존에 이제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이냐? 그러면은 아마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기업 고객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백오피스 중심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잘 운영하고 계시는 ERP 데이터 같은 것들은 아마 지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이터를 기존에 이제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이런 실시간으로 처리된 데이터들을 경영의 의사결정에 모든 부서의 경영의 의사결정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실시간 그리고 어댑티브한 조직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진화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화 단계는 단순히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리고 단순히 IT 조직뿐만이 아니라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러 부서들이 다 같이 변화를 이끌어내야지 그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을 갖춰 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을 위해서 그럼 왜 그런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아마 비즈니스 결정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민첩성하고 속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첩성하고 속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 혹은 기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만으로는 갖추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좌측편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클라우드의 6가지 장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 비용을 조금 더 기존에 이제 어찌 보면은 카페스 방식에서 오펙스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운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거, 확장성, 그 다음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속도,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속도를 훨씬 더 빨리 천색할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그런 인프라 관리의 용이성,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영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에 따른 그런 글로벌 전략들도 다시 한번 구사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로 이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과제는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IT 조직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전반의 조직들이 다 변화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 사용의 범위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가능성과 성공을 위해서는 실은 여러 가지 단계적 변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점은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서 보다 작고 가볍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델이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아마 그런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 그 다음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단순히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존의 문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클라우드 도입은 그런 경영 전략을 위해서는 그런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지난 10여 년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 경험 그 다음에 말씀드린 다양한 차별점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의 포스트 경영 전략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런 파트너십을 강하게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는 그러면 어떤 점들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거냐? 라고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파괴적 혁신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미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고, 아마 코로나 시대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그런 것들 경향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했던 10여 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을 고객들이 더 이상 트라이얼 에러를 가져가시지 않고 저희의 성공 사례를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툴, 그 다음에 그런 지원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여러 혁신 기업들이 채택했던 그런 방안들을 위한 뭐 랜딩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랑 오퍼링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은 단순히 뭐 1, 2년 사이에 축적된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 이상 축적된 그런 경험 기반의 검증된 방법론, 그 다음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트너 생태계를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BSG 파트너스와 같은 그런 검증된 파트너들을 통해서 고객의 클라우드 도입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들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들을 고객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느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런 경영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셔야 될지 이제 고민이 계속 든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와 같은 신규 기업 고객을 담당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어카운트 매니저 분들하고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에 기반한 클라우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워크숍들, 비즈니스 워크숍, 기술 워크숍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워크숍들을 진행해 보시기를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경영 전략을 세우시는 지금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에 그런 경영 전략의 변화를 위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예산, 그리고 그런 팀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저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고객분들하고 논의하고 싶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점들을 말씀드렸다시피 BSG 파트너스와 같은 저희의 검증된 파트너들하고 같이 진행하니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AWS와 함께 그리고 저희 BSG 파트너스와 함께 같이 준비해 나가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나머지 세션들 조금 더 경청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제 세션을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떤 식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와 함께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